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을 보니까 한국감정원을 봐도 지금 이 충청도 일대, 충청북도, 그다음 충청남도, 그다음에 특히 세종시하고 울산광역시가 상당히 전세 가격 변동률이 높고, 경기도권, 수도권에서는 인천 일대만 좀 전세 가격 변동률이 높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뭐 전세 가격 변동률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서울은 70주 연속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70주. 0.1%로 해서 전주, 자, 3주차 통계는 0.08%인데 보다 더 전세값 상승률이 올라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송파, 강남, 마포 일대가 다 0.1에서 0.2% 남짓 진행이 됐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좀 주도적으로 전세를 상승률을 끌어낸 이유가 일단은 전세 물량이 많이 축소가 된 게 하나의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단지 위주로 송파 쪽은 전세값 상승을 끌어냈고요. 자, 강남 같은 경우는 대치동이나 압구정의 오래된 아파트들 일대, 특히 대치동이 학군 좋은 지역들이 아파트 전세값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값 올리는 게 좀 반영이 됐고요. 마포 같은 경우도 공덕이나 아현 쪽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전세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전세값 상승을 끌어냈고요. 경기 같은 경우는 용인 수지가 많이 올랐죠. 0.44%인데 이 풍덕천동 일대 주위로 해서 단지형 아파트들이 계속 찾는 수요 대비했을 때 물건이 많이 소진되다 따면서 반영돼서 좀 상당히 높은 0.43%의 수지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 상승률 끌어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구매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 KB를 봐도요. 지금 송파, 서초, 강남 일대 상당히 높은 전세값을 형성하고 있죠. 즉,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부 하락했습니다만 전세로 찾는 수요는 강남 3구가 특히 집중적으로 찾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전세값 상승을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 상승 같은 경우가 갑자기 확 줄어들지는 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세 물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찾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송파, 서초, 강남 쪽이 일대가 좀 상당히 끌고 가고 있고요. 특히 이 영등포, 그다음에 뭐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중구도 어느 정도 거주지가 있지만요. 영등포하고 마포, 그다음에 성북 일대가 빠르게 전세 가격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자, 강남을 제외한 비강남 지역 영등포나 이 마포 일대, 특히 이 지역들 같은 경우 가격 상승은 대출 한도가 막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추춤해질 수밖에 없지만 물론 마포나 아니면 뭐 아크로 같은 경우에도 뭐 15억대 이제 돌파하는 것들도 나오고 또는 이제 뭐 거의 근접하긴 했지만 그 미만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를 보시면 돼요. 즉 전세값이 뚝 떨어지면 매매가도 시간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지만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높은 그 틀을 유지한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선 매매가도 또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 어떤 분들은 전세는 저랑 관련 없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세값을 체크를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주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를 볼게요.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을 보니까요. 이 광주 일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통 일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원 안에 뭐 영통구도 들어가 있고 뭐 팔달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고양 덕양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행신이나 그쪽 라인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전세 소진도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라인 쪽에서 뭐 분당이나 그다음에 밑으로 해서 일산 일대도 전세값이 상당히 오른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광주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전세값이 저렴하다 보니까요. 뭐 분당 일대 전세값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인근 지역으로 좀 전세값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을 보니까요. 확실히 수도권 일대가 가장 높이 지금 전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은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 전주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거의 뭐 전세 대란
과거 전세 대란급하고 지금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거는 결국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겠다,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뭐 지분 참여형 주택 분양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바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뭐 계속적인 전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전세 시장 동향을 보면요. 자, 전세 거래 지수에다가 전세 수급 계산한 KB부동산인데, 자, 100보다 숫자가 낮아요. 만약에 전세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세 물건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0보다 더 숫자 높으면 전세를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 보시면 되는데, 자, 전세가 아까 여기 나왔죠. 여기도 나와 있죠.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 거래가 활발한데 2020년 10월 19일 기준을 보니까 전세 수급 지수가 195.2나 됩니다. 상당히 높죠. 2019년 1월 14일 날 기준에 전세 기준이 100으로 잡았을 때 거의 1년 뭐 9개월 만에 거의 2배 이상의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로 지금 KB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죠. 자, 물론 부동산은 비수기가 있고 또 성수기 시절이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1월 달 엄청 추운 한파가 왔을 때 집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그땐 별로 없겠죠. 그다음에 8월 초에 막 무더울 때 막 휴가 갈 때 집을 막 열심히 알아보시는 분들 있을까요? 더운 날? 없겠죠. 자, 즉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사철 시즌, 지금 뭐 상반기 때나 하반기 때를 통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이 5월 달부터 해서 가파르게 상승해서 계속적으로 전세 물건이 소진되는 요소, 임대차 3법도 적용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요. 상당히 많은 집주인분들이 전세를 내놓지 못하는 것과 임대사업자를 기존에 내신 분들 물건을 잠가놨기 때문에 좀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매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매매값이 오르니까 아, 전세로 한번 더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이 전세 시장 이 동향 보면 전세 지수는 지금 뭐 10월 달뿐만 아니라 11월 달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상승률은 높을 거라고 저는 이 통계를 통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요, 확실히 뭐 한국감정원보다 뭐 기준 일단 약간 좀 높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2.5로에서 변동률 1.07. 최근에 전세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8월 달, 9월 초보다 오히려 추석 이후에 전세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